그래요. 자, 우리 공부해 봅시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아유, 복습하면서 시작할게. 아이고, 추워라.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손이 얼었어. 삼각함수 이제 들어갔어요. 그치? 삼각함수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이 뭐였었니? 처음 공부했었던 거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그치? 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정의역을 늘려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있었어서, 자, 우리가 반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 한다라고 했었냐면 고정되어 있다야. 고정되어져 있는 반직선을 뭐라고 불러?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 그런 다음에 열심히 움직이는 바늘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하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냐면 동경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시 얘네들의 컨셉은 뭐냐면 얘는 고정돼서 안 움직이는 애. 그 다음에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회전하는, 즉 움직이는 어떤 반직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동경의 회전 방향이 크게 반시계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 반시계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해서 정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우리가 얘가 뭐 했다? 플러스 각으로 취급을 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인식을 해, 수학에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각이라고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 저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쓰지, 그치? ABC 이렇게 쓰지. 봐봐요, ABC 이렇게 쓰지 않거든, 그치? 이건 내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쓴 거고, 여기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는 다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체득이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 얘가 그냥 단순하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갔을 때 각이 리셋이 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동경이 움직인 모든 회전 양 있지, 그치? 요것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정의역을 있잖아, 무한하게 양수 쪽으로든 음수 쪽으로든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반각이 비롯이 되는데, 이 일반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가 뭐냐면 각을 표현한 바로 함수식, 요게 바로 일반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야. 다시 한번, 함수식이야, 함수식. 즉 함수식은 어떠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었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 바퀴 그리고 플러스 보너스, 이렇게 생긴 형태로 일반각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때 요 n은 무슨 수라고? 정수예요. 그래서 양수, 영, 음수 전부 다 가능하고, 요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과 360도 사이에 양수각,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보너스 각으로 볼 거야. 다시 잘 봐.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도라고 하는 각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 400도는 몇 바퀴 돌고, 그냥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바퀴를 돌고 40도를 더 간 상태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 400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식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각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360도 곱하기 n, 요것은 기본으로 딱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n이 얼마일 때? 1일 때 360과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간? 40도를 더 간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400도라고 하는 거 그냥 400도지, 그치? 요 40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1680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1680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잖아, 네 바퀴를 돌았을 때 360도 곱하기 n, 이건 그냥 자동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조건 저게 붙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4가 되면 1440이잖아. 그런 다음에 몇 도를 더 간 상태? 240도를 더 간 상태입니다. 얘를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즉 이 각은 어떠한 함수식에서부터 탄생될 수가 있는 모양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개념이 일반각이라고 봐주면 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800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요게 기본으로 딱 장착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현재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슨 방향으로 돌았다?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거라고. 그러면 최소 몇 바퀴는 돌아갔겠어? 두 바퀴는 지금 돌아간 상태겠지, 거꾸로. 그래서 마이너스 720도인데 거기서 얼마큼을 지금 더 간 상태지? 마이너스 80도 이렇게 더 간 상태인 거 일단 알겠지, 그치? 그런데 이 뒤에 보너스는 무조건 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 범위에 대한 양수각으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냥 얼마를 더 더한다라는 기분으로 360도를 더 더한다 라고 하는 기분으로 딱 처리를 해주시면 360도 곱하기 정수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280도라고 써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1000도, 그래, 요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000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있잖아, 360도에 대해서 몇 바퀴를 돌았을까? 시계 방향, 즉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바퀴까지 가게 됐다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1080이잖아. 그럼 뒤에 보너스 얼마를 더 써주면 되지? 플러스 80도를 더 써줍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다시 한번 이 일반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수업을 하니까 이만큼 돌고 멈춘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건 당연히 옳지만, 무조건 있잖아, 함수 어떤 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어떤 식에서 너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작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잠깐만 지우고 일반각 다음에 두 번째로 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치? 호도법.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자,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다라고 했었어?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이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기 뭐지? 어떤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지? 어떤 각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리수 각만을 표현할 수 있는, 다시 그 각의 크기가 유리수인 애들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60분법이기 때문에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각, 만약에 뭐 루트 10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루트 10은 실제하는 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대응하는 각이 분명히 크기로서 존재를 할 거라,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무리수 각도, 쉽게 말하면 실수 전체의 각으로 그 각의 영역을 확장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호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한번, 일반각은 있잖아, 철저하게 뭐가 목적이었지? 그 정의역을, 각의 크기를 360도가 끝이 아니라 이 양수로든 음수로든 무한하게 확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러면 확장을 하긴 하는데 유리수로만 확장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 전체에서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니?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무조건 정의가 됩니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리고 호의 길이를 R과 L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저 중심각의 그 크기 세타는 그냥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어?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R분의 L이라고 써버리자라고 정의가 딱 되어져 있어요. 알지, 그치? 그러면 이때 이 L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R 세타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또 R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니까 세타분의 L이라고 하는 공식도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가 기본이 되며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잘 볼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L을 R 세타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L 대신에 얘가 퐁당하고 들어오게 되면 R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면 뭐가 될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음. 알겠지?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편하게 다 공식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쨌거나 있잖아, 앞으로 그리고 그럼 요거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했었던 것이 있었거든. 바로 180도를 어떤 실수에 대응시키면 뭐가 된다라고 했었지? 파이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파이가 된다.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그 어떤 정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당연히 어떻지? 같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여기를 잡고 있잖아. 살짝 이렇게 눌러볼 거야. 그럼 그 그림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까?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 정삼각형에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어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때 요것을 갖다가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얘와 같은 어떤 원에다가 끼워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 부채꼴을 그대로 갖다가 끼워 넣자야. 이렇게. 그러면 너무 작다. 잠깐만. 호잇 요렇게 끼워 넣어 볼게요. 괜찮지 현재까지? 그럼 이제 봐봐. 지금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모두 같은 상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한번 해봤을 때 이 호의 길이 L도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 상태? R이 되어져 있는 상태지. 그러면 이때 요 길이는 당연히 요 각의 크기는 우리가 뭐라고 방금 정의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이 되어진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얘랑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 이렇게 끼워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요 길이가 모두 같은 상태니까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도 당연히 얼마가 돼? 1 이렇게 되지. 다시 한번 한 개를 더 끼워 넣게 되면 이렇게 끼워 넣어지고 당연히 요 길이가 모두 같은 상태라 R분의 L을 했을 때 역시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지? 0.1개를 더 끼워 넣을 수가 있다야. 이것을 10등분해서 그 중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등분하게 되면 0.01개잖아. 그게 몇 개가 더 들어간다고? 4개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0등분을 했을 때 한 개가 더 들어가고 만등분을 했을 때 5개가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봐봐. 지금 현재 중심각의 크기가 얼만데? 3인데 거기에 3.14159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 중심각의 크기가 정의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호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이 호의 길이가 3.14 따다다 R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라고 했을 때 너를 나누게 되면 요 값이 정확히 남게 되면서 180도는 파이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든 내용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어떤 약속이 하나가 보여지게 되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사실 이 호도법을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있잖아. 그 뭐 60분법을 안 쓰는 게 절대 아니야. 모든 호도법에 대한 각은 전부 다 60분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끔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에서 영어 단어를 그냥 한글로 뭐 이렇게 번역하듯이 딱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볼게요. 요 호도법과 있잖아. 60분법을 계속해서 잘 바꿔서 써먹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볼게. 만약에 있잖아 저기 3분의 파이 이러면 몇 도라고 있었지? 3분의 파이 3분의 180이니까 60도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몇 도고? 당연히 45도 요거예요. 6분의 파이는 그럼 얼마겠니? 당연히 30도가 되겠지, 그치? 이게 되게 빠르게 따다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되게 쉽지, 그치? 되게 쉽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2분의 파이다, 이거 먼저 쓸 걸 90도예요. 자, 그리고 2파이는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지? 360도가 되는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 편해야 돼.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지금 무슨 방법이었어? 호도법이었지, 그치? 호도법. 그리고 여기가 뭐야? 60분법이지, 그치? 그러면 이 호도법과 60분법은 딱 봤을 때 그냥 뭐의 차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있다야. 알겠지? 파이가 있으면 호도법이고 파이가 없으면 다시 한번 파이가 없으면 60분법이라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봐요. 호도법은 파이가 있는 상태고 60분법은 파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된 어떤 각을 60분법으로 바꿔주는 그 방법을 뭐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너한테 있는 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파이분의 요게 분모가 되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분자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180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갈 땐 당연히 어떻게 될까? 파이가 생겨야 되겠지, 그치?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180분의 하고 파이를 곱해줍니다. 요 방법으로 왔다 갔다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 정도만 한번 봅시다. 만약에 6분의 뭐 7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나? 여기에다가 뭐 저기 뭐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지. 그거보다는 사실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항상 요거를 먼저 딱 보는 거야. 6분의 파이 얼마니까? 30도니까 거기에 7을 곱하면 넌 얼마라고? 210도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그럼 만약에 자 135도 이거를 뭐로 바꾸고 싶어?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요건 45도가 3개, 요건 4개이기 때문에 4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편하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좀 지우고. 이 호도법에서의 일반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요게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워요. 이것도 봐봐. 만약에 6분의 17파이를 일반각으로 바꿔야 돼. 일반각.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선 몇 도가 한 바퀴였으니까 360도가 한 바퀴였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파이가 한 바퀴니까 2파이가 한 바퀴니까 그때 2파이 곱하기 n을 그냥 간단하게 2n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잘 봐요. 6분의니까 6분의 12파이가 한 바퀴지. 6분의 12파이가 한 바퀴. 6분의 12파이가 한 바퀴면 나머지가 몇 바퀴야? 얼마가 남은 거지? 6분의 5파이가 남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만약에 있잖아. 6분의 30, 뭐 1파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요것도 있잖아. 6분의 12가 한 바퀴니까 6분의 12, 6분의 24까지 갔지. 그것을 2n파이라고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6분의 24를 빼게 되면 여기 몇 파이가 남는 거지? 6분의 7파이가 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자 마이너스 5분의 31파이 요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지금 쭉쭉쭉 보면은 일단 한 바퀴가 몇 파이지? 마이너스 5분의 10파이지. 그치? 5분의 10. 괜찮지? 그러면 5분의 10, 5분의 20, 5분의 30까지 딱 퉁치고 나면 그 퉁치는 부분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편하지, 그치?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5분의 1파이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잖아. 너무 당연하지만 이 호도법 상에서도 이 보너스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냐면 반드시 자 이때 보너스는 있지. 이 동네에서 보너스는 보통 알파 이렇게 쓰지만 호도법에서의 보너스는 세타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 그럼 얘도 당연히 어때야 될까?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고. 요게 360도인 거 알지? 이쪽으로 와볼게. 그냥 아까 했었던 것처럼 있잖아. 여기에다가 2파이를 더한다. 딱 요 기분으로 처리를 해주면 뭐가 될까? 플러스 5분의 9파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이렇게 바꿔주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호도법까지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거는 저기 오늘 있다가 진도 다 나가고 나서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보면서 또 봅시다. 한 6개를 지난 시간에 봤었어. 우리 개념서에 있는 건 5개,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준 게 하나 더 해서 총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 중에 하나는 진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바뀌어요. 바로 뭐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냐면 삼각함수야. 삼각함수의 정확히 써볼게.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같이 한번 봅시다. 삼각함수의 정의.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당연히 알아야 되냐면 삼각비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삼각비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디에서 정의했었던 적이 있었니?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했었지,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자, 요 변의 길이 우리가 뭐라고 쓰지? C라고 쓰고, 요 변의 길이 뭐라고 써요? A라고 쓰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지, 그치? 그러면 기준각을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sin A, 요거는 뭐가 되겠어? sin A는 자, 요거를 한글로 항상 알아야 되거든. 잘 봐. 기준각이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어디가 높이가 되니? 그 기준각이 쳐다보고 있는 편, 거기에 대한 대변이 높이거든. 그래서 sin A는 바로 뭐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B분의 A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코사인 A는 뭐였었어요? 요거였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게 한글로 한번 이렇게 밑변이다 짚어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B분의 C야, 알겠지? 탄젠트는 당연히 뭐가 되니? 탄젠트 A는 너분의 너, 알지, 그치? 자, 밑변분의 높이 요거예요. 한글로 탁탁 나와야 돼. 여기 전부 다. 왜냐면 이게 좀 이따가 우리가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하지만 삼각함수는 원에서 정의하게 되거든. 그럼 막 도형이 막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한글. 자, 그러면 여기 밑변분의 높이니까 뭐분의 뭐야? 지금 같은 상황에선 C분의 A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삼각 B에 대한 내용이었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특수각의 삼각 B들 있지, 그치? 총 몇 개가 있었어? 15가지 있었지. 30도, 60도,
45도에다가 0도하고 90도를 합해서 알지 그치? 그러면 잠깐만 현재 이 삼각비를 딱 보니까 약간 사소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잘 봐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했다가 보니까 이 기준각들은 있잖아. 절대 몇 도가 될 수가 없을까? 90도도 될 수 없고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주 그 좁은 범위에서 정의했었던 요 삼각비를 벗어나서 우리의 각이 지금 몇 도가 됐어? 무한대로 확장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그것을 모두 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가 삼각함수의 일단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정의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원에서 정의한다라고 했고, 이렇게 생긴 어떤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괜찮지, 그치? 볼게. 지금 현재 이 원을 y축, x축. 자, 이렇게 써봅시다. x 제곱하고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다. 이거 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중심좌표가 0,0이며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시초선 있지? 시초선. 가장 중요한 시초선, 기준이 되는 그 시초선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 알겠지? 이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아닌 문제를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다 라고 딱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여기에서 움직이는 동경이라고 하는 반직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동경이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현재 그 동경과 이 원에 교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그때 그 교점의 좌표를 내가 A, B 이렇게 한번 써볼게. 괜찮지 현재까지? 그러면 이때 이 시초선과 그리고 동경이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삼각함수도 전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 현재까지 상황. 그러면 자, 요 길이가 뭐가 되지? 요 길이가 뭐가 되니? 이 원에 당연히 반지름인 r이 되겠지. 그치?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잘 봐. 사인, 세타는 뭐니? 사인 세타는 일단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여기가 빗변이지, 그치? 그러면 뭐가 돼? r분의 하고 뭐가 되니? 빗변분의 높이니까 요 길이거든,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뭐지? b, 그렇지. r분의 b 요거라고. 자, 이게 사인 세타의 정의야. 이거를 내가 한글로 쓸게. 잘 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 바로 이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 좋아.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동경의 길이분의 이렇게 하시는 거야. 동경의 길이분의, 자, B가 지금 뭐지? 동경이 바라보는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라고. 요것이 바로 사인 세타의 정의가 돼.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삼각함수는 원에서 정의하기로 하면 그때 그 사인 세타를 말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동경의 길이분의 그 동경이 바라보는 점의 Y 좌표가 사인 세타의 정의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조금 빨리 할까? 코사인 세타는 뭐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r분의 a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치? 괜찮지? 그러면 이때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를 한글로 빡 알아야 돼. 바로 뭐가 된다고?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x 좌표.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돼. 알겠지? 암기. 자, 그러면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뭘까? 탄젠트 세타. 요거는 뭐가 되지? 당연히 탄젠트 세타란 너분의 너잖아. 그럼 지금 요 길이가 얼마고? A. 요 길이가 얼마라? B라서 여기는 내가 그냥 A분의 B라고 좀 써놓고, 요것은 그러면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가? 바로 그 동경이 바라보는 이 점 있지. 그치? 요 점. 요 점에 무슨 좌표분의 X 좌표분의 Y 좌표. 요것이 바로 탄젠트 세타에 대한 정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현재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상황을 한번 보자고. 이게 지금 정의예요, 알겠지? 이게 정의.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 우리가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짜잔 해서 여기 지금 여긴 당연히 시초선이며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경이 지금 있잖아. 이 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만큼이 세타인 거 보이니? 이만큼이 세타.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한테 뭐라고 알려줄 거냐면 지금 현재 동경이요 마이너스 3,4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때 당연히 뭐를 물어보게 될까?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코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탄젠트 세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잠깐만, 탄젠트 세타 이렇게. 자, 그럼 이때 당연히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분모가 뭐분의 뭐였으니까 동경의 길이 분의였으니까 우린 이 동경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게 되면 잘 봐요. 요 길이가 얼마지? 3, 4. 그럼 요 길이는 얼마? 5.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얘나 몇 분의로 시작을 하는 거야? 5분의, 5분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맞고, 그런 다음에 이 사인 세타는 그럼 무슨 좌표였으니까? 동경이 바라보는 점의 y좌표였으니까 이때 이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5분의 3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된다고.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5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5분의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헉해.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b라고 하는 건 길이들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왔었거든. 그런데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함수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함수 값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0이 되는 일도 생겨. 그러면 어쨌거나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라서? x 좌표분의 y 좌표라서 너는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아? 현재까지? 자, 그러면 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요건 잠깐 잊어. 이렇게 생겼어. 얘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번 쳐봐봐. 얘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있잖아. 이렇게 그려도 좋고 이렇게 그려도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 자,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지? 5지, 5. 요게 12인 거 알겠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지? 13인 거 우리 외워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이만큼이 사인 세타거든요. 세타거든요. 자,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뭐부터 구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도 좋고 5대 12대 13이니까 13분의 뭐를 읽어주면 된다고? y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얼마지? 1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그냥 얼마? 너분의 너니까 5분의 12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지금 현재 그냥 요것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오늘 공부 진짜 거의 다 끝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지우고 짜자잔, 짜자잔. 자, 거기 우리 잠깐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풉시다. 일단 우리한테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동경의 길이가 뭐 얼마라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 뭐 5분의 2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뭐 13분의 2이기도 했고, 그치? 그런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저기 몇이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놓는 거야. 다시 반지름의 길이는 무조건 반드시라고 좀 할게. 반드시 반지름의 길이는 1로 놓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니까 현재 그 반지름의 길이가 동경의 길이였지. 그러면 동경의 길이가 1이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 동경이 바라보는 그 점의 y좌표가 그대로 사인 세타 값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 즉 동경의 길이가 1이 돼버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그대로 동경이 바라보는 점의 x좌표가 되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별다른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땐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반지름은 1이다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알겠지? 반드시라고 써놨지. 반드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 요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맞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요거를 갖다가 내가 요렇게 썼었지, 그치? 그러면 B는 뭐가 되지? B는 양변에 R과 R을 곱했을 때 써볼게요.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B는 바로 R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요 A는 뭐가 돼? 양변에 R을 곱했을 때 R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다 괜찮지? 그러면 현재 이 A가 바로 뭐고 얘고 B가 바로 얘니까 이 원위에 있는 너라고 하는 점은 당연히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돼서 내가 x 대신에 너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너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여기다가 쓸게요.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잠깐 이따 설명할게.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양변을 당연히 뭘로 나눌 수가 있겠어?
R제곱과 R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긴 정리가 한 가지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예를 좀 먼저 쓸게. 바로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이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정리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돼. 알겠지? 이거는 항등식으로서 만약에 그 사인 세타와 세타 값이 서로 같게 됐을 때 있잖아. 걔네들을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반드시 1이 돼. 이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당연하지만 아니다. 조금 이따가 합시다. 잠깐만, 조금 이따가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놓을게요. 저거는 어차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희야 책 없어? 아이고, 그 파일은 있어? 파일은 있어? 잠깐만. 그러면 너 내 거를 잠깐 봐. 내 거 잠깐 보고 내가 뽑아다 줄게, 쉬는 시간에. 그 파일이 저기야. 또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갖고 여기다 써. 그냥 상관없어. 잠깐만. 개념원리 짜잔. 이거는 RPM이다. 여기. 그리고 잠깐만. 이걸로도 돼요. 당연히 되지. 근데 내가 지금 파일을 넘겨주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펜 호환이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저기 뭐지? 되는 걸로 알고. 그거 아이패드 아니야? 돼요. 된다. 오, 나이스. 그거 써도 돼. 그러면 잠깐만 다 지워줄게. 손글씨 못 지우기. 그리고 내가 이거 끝나고 파일 너한테 저 카톡으로 보내줄게. 알겠지? 밝기. 이건 뭐야? 저기 보면 왜 화면이 잠겨 있어? 삼각함수 여기 할 차례지. 호도법 다 했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됐다. 자, 거기 이제 책을 어딘가를 좀 펴 놓으시고 같이 좀 봅시다. 그냥 여기다 쓰고 내가 파일은 너 글씨도 남거든. 그러면 잠깐만. 자, 이제 저기 딱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지금 다시 다 기억했지? 요것도 괜찮지?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x좌표랑 연결하는 애들이 있거든. 사인은 y야. 사인은 y. 코사인은 뭐라고? x예요. 코사인은 x. 그러면 탄젠트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원점과 이거와 연결을 하게 되면 즉시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로 딱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을까? 탄젠트는 그냥 직관적으로 기울기라고 이해를 해버리시면 돼. 글씨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이거 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나이 맨날 이랬어. 사나이 알겠지? 코엑스 x좌표. 코엑스 저기 가봤니? 코엑스? 나 거기서 옛날에 개봤는데 RM 걔 알지? 방탄소년단. 근데 그때 되게 못 나갈 때였어. 그때 아무튼 누구랑 그때 만나던 사람이랑 저기 뭐지? 코엑스 가고 싶다고 걔가. 그래 코엑스를 갔는데 7시인가 됐는데 가게 문을 다 닫은 거야. 거의 막 한 10%도 가게 문을 안 열었어. 근데 저기 뭐지? 나는 한눈에 알아봤거든. 원래 텔레비 많이 봐갖고 제 방탄소년단이라고 내가 딱 그러니까 같이 있는 애는 누군지 모르더라고. 근데 아무튼 봤어. 그래갖고 그때 TV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볼 빵빵하고 좀 약간 퉁퉁하게 봤는데 전혀 아니야. 연예인 딱. 아무튼 그랬어. 되게 그때 아직 잘 못 나갈 때. 코엑스 알겠지? 잘 기억해. 사나이 자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냐면 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잘 봐봐. 요 x좌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 요거를 내가 그대로 갖다가 한번 써볼게.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x좌표 분의 다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이렇게 써도 지금 어떻게 되니? 동경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 x분의 y 그대로 남게 되는 게 보이지. 요게 뭐였었어? 코엑스? 코사인이었거든. 그래서 다시 탄젠트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 분의 y좌표 사인 세타 이것으로도 정의를 한다고.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즉 아까 여기다가 써놓은 얘하고 얘 두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때 정말 많이 써먹게 될 어떤 관계식이며, 자 진짜 마지막 그리고 이제 문제 쭉 풀 거예요. 잘 봐봐. 자 우리가 현재 잘 봅시다.
여기가 몇 사분면이지? 1사분면 맞지, 그치? 1사분면. 1사분면 상에서는 어떤 점들이 살고 있어서 플러스 컴마 플러스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가 살고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가, 여기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 잘 봐봐. 지금 현재 이 얘네들의 관계식을 딱 봤을 때 있잖아. 어차피 동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양수값이겠지. 무조건 양수값이겠지. 그러면 이 x좌표나 y좌표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상태라고. 그렇다면 이 1사분면이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될까? 이거를 있잖아. 꼭 구별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되거든. 이 1사분면은 잘 봐요. 동경의 길이 어차피 양수고, 그 다음 y좌표가 양수면, 사인은 1사분면상에서, 자,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세타 크기, 즉 1사분면에 있는 그 각이라고 한다면, 이 1사분면에서 정의되는 사인은 반드시 뭐로만 정의가 될까? 플러스로만 정의가 되겠지. 코사인도 플러스로만 정의가 된다고. 탄젠트는 당연히 너분의 너니까 플러스로 정의가 돼서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가 전부 플러스로 정의가 돼. 알겠지? 자, 요 동네를 봐봐. 지금 현재 누가 마이너스지? 코사인이 마이너스지, 그치?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로 정의되는 탄젠트도 마이너스고, 이 동네에선 누구만 플러스로 정의가 될까? 사인만 플러스로 정의가 돼. 자, 일단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냥 쭉 듣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될 것 같아. 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면은 누구만 플러스일까? 탄젠트만 플러스지, 그치? 이해하지? 요 3, 4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만 플러스인 세상이구나. 탄젠트만, 자,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긴 누구만 플러스일까, 지금? 자, 사인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이 동네에서. 그러면, 자, 이거분의 이거인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되고, 오직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고. 제4사분면에선, 코사인만 플러스가 딱 돼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 그냥 무조건 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잘 볼게. 1사분면에선 누가 플러스고, 전부 다 플러스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온 세상이 외우고 있냐면 얼싸안고라고 외우고 있어. 얼싸안고. 올, 2사분면은 누구? 사인만. 그리고 여긴 탄젠트지 사실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인데 얼싸안고 이렇게 외워져 있어. 그게 왠 줄 알아? 너네 이 책 알지? 나 정석 있나? 여기 있네. 아이고. 이거 본 적 있지? 수학의 정석 요거, 그치?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개념서가 엄청 많잖아. 근데 나 때는 내 전에도 개념서라고 하면 저거밖에 없었어요. 저 홍성대 할아버지가 지은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거.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말로 줄줄줄줄 써놓으신다고. 이게 다 글씨야. 다 글씨. 개념을 전부 다 이렇게 서술해갖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뭐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거나 외형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 실제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래서 안 읽혀.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있잖아. 모든 수학책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쳐놓은 드립이 이거야. 얼싸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개념서에도 있고 모든 책에도 얼싸안고가 다 들어가 있어. 그 할아버지를 리스펙하는 그 어떤 저기 샤라웃하는 마인드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개념서마다 나름의 드립을 쳐놓는데 무슨 뭐 올해도 산타클로스가 뭐 올까 뭐 별의별 있잖아. 그 나름의 드립이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제일 온 세상이 외우고 있는 얼싸안고. 다시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꼭 좀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보이지? 145페이지. 145페이지에 350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좀 하자. 호잇. 여기 좀 다 지우고. 지금 그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삼각함수는 어디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원 위에서 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있지. X축, Y축도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동경이 몇 컴마 몇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이때 이게 세타인 것도 알겠지, 그치?
여기가 시초선이고 여기가 동경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한테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탄젠트 세타를 다 구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거 동경의 길이부터 무조건 구해야 되는데 동경의 길이는 그냥 뭐니? 딱 봐도 있잖아. 요게 마이너스 4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이다라는 거 이해하지, 그치? 그러면 동경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상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여긴 당연히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요? 사인 y, 사인 y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분의 4구나. 그 다음에 탄젠 세타는 너분의 너니까 플러스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돼. 자 우리가 한번 아까 저기 했었던 거랑 지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누구만 플러스니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만 지금 플러스인 거 보이지? 몇 사분면이라서? 3, 4분면이라서 그런 거라고. 3, 4분면. 그래서 사실 요거를 갖다가 이 정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끝내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4와 3이라면 그냥 저 부호, 마이너스 이런 거 무시하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 이렇게.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3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봐봐. 그냥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 4다 3이다 그냥 편하게 막 써. 이렇게 쓰고 나면 요 길이가 얼마인 게 그냥 바로 보이지? 이렇게 보이지, 그치? 그리고 나서 딱 보시면 우리가 이게 동경의 길이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요게 무슨 좌표가 되겠어? X좌표니까 너분의 너가 혹은 여기서 코사인을 긁어버리면 5분의 4가 코사인인 거 보이지, 그치? 그런데 이 점은 몇 사분면상의 점이니까? 3, 4분면상의 점이니까 그냥 그때 부호만 마이너스로 딱 붙여서 처리해준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 이 원을 나는 그리면 좋겠어. 자, 두 번째도 볼게. 15,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어져 있지, 그치? 그럼 15, 마이너스 8은 15, 마이너스 8이면 이렇게 향하고 있겠다, 대충. 여기가 15,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겠니? 이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로 이만큼 돌았을 때를 세타라고 봐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자 알지? 요 길이 얼마가 되지? 동경의 길이 8대 15 대 17 기억하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재탕 좀 할게. 자 지금 현재 동경의 길이 17이 됐기 때문에 17분의 17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Y 좌표라고.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X 좌표라고. 자 탄젠트는 무슨 좌표라고? 뭐라고? X분의 Y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8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돼. 자, 여긴 지금 몇 사분면 상의 점이었기 때문에 4사분면 상의 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4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인 동네였지? 코사인만 플러스인 동네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351번을 한번 볼게. 351번을 잠깐만 봐주시면 현재 이렇게 지금 줬지. 자 세타가 3분의 2파입니다 라고 줬어. 사실 그 방금 전에 했었던 문제는 안 만나게 될 문제야. 요거는 근데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지금 세타가 3분의 2파입니다 라고 해서 이만큼을 이렇게 지금 써 놔준 상태거든. 그랬을 때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점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도 좋고 이렇게 그려도 좋아. 알겠지? 근데 난 그냥 이렇게 좀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을 때 야, 요게 지금 몇 도지? 60 곱하기 2니까 120도지, 그치? 그럼 당연히 요 자리가 몇 도가 되겠어? 60도가 되겠지, 뭐, 그치?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거야. 그럼 여긴 당연히 몇 도고? 30도고. 그러면 이때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특수 비를 갖지?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지,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동경의 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세팅을 하라고? 반드시 1로 세팅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자 그러면 요 길이는 그럼 얼마가 돼? 요 길이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구나. 어렵지 않지, 그치? 그 다음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니?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위로 2분의 루트 3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것만 딱 쓰게 되면 즉시 봐봐. 우리한테 사인 세타를 말해봐라. 사인 3분의 2파이를 말해봐라겠지, 그치? 즉 사인 120도가 뭐냐 딱 물어보게 되면 그냥 뭐 해주면 돼? 동경의 길이 분인데 동경의 길이를 우리가 1로 잡아놓은 상태니까 그냥 무슨 좌표를 즉시 읽어주면 Y좌표 2분의 루트 3을 즉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코사인은 뭐가 되겠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1분의니까 무시하고
즉시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을 코사인 3분의 2파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 그럼 탄젠트 3분의 2파이 요건 뭐가 되겠니? 너분의 너 이렇게 하면 되지. 너분의 너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단어로 기울기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즉 현재 얘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뜰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지? 이것도 이미지로 좀 잘 좀 갖고 계세요. 자, 우리 거기 352번을 한번 볼까? 352번. 자, 400도는 어디지? 400도는 몇 사분면이니? 1사분면이지, 그치? 그럼 1사분면에선 누구만 플러스지? 누가 플러스지? 1사분면에선? 전부 다 플러스지, 그치? 그래서 그냥 올 이렇게 써놓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를 봐봐. 마이너스 저거는 어디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거긴 어디겠어? 항상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지. 한 바퀴가 이게 몇 바퀴야? 6분의 10이지. 6분의 12. 괜찮아? 6분의 12.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은 2n파이라고 딱 퉁쳐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바퀴를 더 갔으면 6분의 24지. 뭐 이렇게 해도 좋고 6분의 11을 빼고 나면 누가 남으니까? 6분의 5파이가 남았으니까 이랬을 때 이걸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끝나면 안 되니까 2파이를 더한다. 즉 360도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니? 2n파이 플러스 6분의 7파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우리가 6분의 6파이가 180도거든. 180도보다 좀 더 갔네. 그럼 여기 현재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그럼 3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지? 탄젠트만 플러스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탄젠트 이거 하나 써놓고 넘어갑시다. 탄젠트만 플러스. 자, 그런 식으로 있잖아. 전부 다 한번 해볼까? 353번까지. 자, 됐니? 일단 저기 자, 우리가 2번까지 봤었잖아. 3번 마이너스 760도는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 이거고 4번은 10분의 20 빼고 10분의 9 10분의 9 파이면 1파이보다 작지, 그치? 180도를 못 간 개념이야. 그래서 2사분면 상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인 동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3번을 한번 봅시다.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음수야. 즉 사인만 단독으로 플러스인 곳이니까 2사분면이 되고 코사인만 플러스인 동네래. 그럼 당연히 거기는 4사분면이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음수가 됐습니다. 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해서 음수가 됐다면
당연히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거나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인 상태인 거 알겠지, 그치? 사인만 플러스인 동네는 제 2사분면이고 코사인만 플러스인 동네는 제 4사분면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마지막 문제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뒤로 가서 필수 문제 8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 문제 8번하고 그 다음에 조금 풀다가 이제 8번 9번하고 쉬자. 알겠지? 자, 8번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니다, 이거 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놓고 쉴게. 그냥 봐봐.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각과 호도법을 봤어, 그치? 그리고 오늘 지금 본 게 드디어 본체가 드러났는데 세 번째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봤지, 그치? 삼각함수의 정의. 자, 그러면 그 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고? 바로 동경의 길이 분의 그 동경이 바라보는 무슨 좌표? y좌표. 다시 한번 동경이 딱 쳐다보는 그 점의 y좌표. 이게 바로 사인 세타의 정의고,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그럼 뭐가 된다고? 똑같아요. 동경의 길이 분의 이렇게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니? 탄젠트 세타는 동경이 쳐다보는 그 점의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 다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짜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현재 이렇게 생긴 어떤 점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점을 내가 아까 a, b라고 했었고, 자, 여긴 지금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뭐라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고, 괜찮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만 쓰고 쭉 쓸게. 자, 사인 세타가 뭐냐? 반지름의 길이, 그게 동경의 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분의 b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럼 b는 뭐라고 써볼 수가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곱하게 되면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요 a, b를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냐면, a라고 하는 건 코사인을 생각을 했을 때 r 저기 코사인 세타 요게 a가 되고, 그리고 요게 들어가게 되면 b 대신에 요게 들어가게 되면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자, 여기 잘 봐. 한 1, 2분만 딱 집중하고 쉬자. 우리가 현재 내가 요것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알사인 세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알사인 세타 바로 반지름의 동경이라고 할까? 아니야, 반지름이 더 낫겠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한 점의 위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을 동경이, 다시 한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y좌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r인 원 위에 동경이 바라보는, 이게 낫겠다. 동경이 바라보는 그 점의 y좌표, 이런 뜻이 되어줘요. 요게 되게 깊이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r 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서 동경이 딱 바라보는 그 한 점의 y좌표, 요게 바로 r 사인 세타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3 사인 세타,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3 사인 세타.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원 위에 동경이 바라보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 다시, 만약에 5 코사인 세타,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에 어떤 점을 동경이 딱 바라보는데 그 점의 x좌표라는 뜻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을 동경이 바라봤을 때 그 점의 y좌표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y는 7 사인 세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그거는 어떤 원 위에서 정의가 된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 위에서의 y좌표의 변화가 바로 함수값이 되어지는 어떤 함수를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너무 복잡하지,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우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그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고 세팅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했었지. 그치? 그거만 잘 기억을 해주면 뭐 다 한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끝냅시다. 잘 봐요. 얘가 여기에 딱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지?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지? 요 얘기 하려고 그랬었구나. 자, 코사인 세타를 만약에 내가 제곱을 하게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야 하지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식이 돼버리죠? 어떤 의미가? 이 각을 제곱한 형태가 돼버린다고. 그것에 대한 코사인 값이 돼버리니까 이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맨날 가로치고 하는 게 복잡하고 헤비하니까 할아버지들이 코사인 세타 이것을 제곱을 한 것은 여기다가 써서 제곱이라고 표현하자라는 약속이 존재를 해. 알겠지? 즉 이렇게 제곱을 써야 하지만 이거 대신에 요 자리 코사인과 세타 요 사이 위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써도 무방하다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 도형이 위에 얘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니? 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플러스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뭐가 돼? r제곱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니? 자, 그럼 이랬을 때 아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양변을 뭐와 뭐로 나누게 되면 r제곱과 r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단원을 통틀어서 뭐가 탄생을 하게 돼? 예를 좀 먼저 쓸게.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리 한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분명히 있잖아. 저기 이 x좌표분의 y좌표는 동경의 길이가 1과 1이라고 쳐버리면 어떻게 되지? 너분의 너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관계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요거는 꼭 좀 완벽하게 좀 다 외워놓읍시다. 하나만 더 써놓을까? 바로 뭐냐면, 요건 나중에 하자. 그래, 약속대로 10분 쉬었다가, 저기 이제 문제를 쭉 좀 한번 풀어봅시다. 고생이 많았어요. 저기, 소연이 머리 했어? 머리 했어? 아니야? 유정은 또 궁금했지. 자, 거기 봅시다. 두 페이지를 연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원위에 있잖아. 동경이 이 점을 가리키고 있대. 이 점. 자,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봐봐. 마이너스 10이면 이게 몇이겠어? 다시 마이너스 10이 요게 13이다라는 거 그림 굳이 안 그려봐도 알겠지, 그치? 따라서 너의 반지름이 13이면 끝난 거지, 그치? 요건 얼마죠, 요거는? 13분의 x좌표. 다시 이것은 뭐가 돼요? 13분의 y좌표. 이렇게 해서 그 둘을 뭐 해라? 빼라가 지금 현재 문제인 거야. 굉장히 쉽지? 13분의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현재까지. 다시 이 정의를 이용해서 동경의 길이는 그냥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해보시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너분의 너의 차를 물어보는 문제. 여기서도 그러면 똑같네, 그치? 여기 13 곱하기 하고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였어? 여기였지, 그치? 13분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였었니? 13분의 마이너스 5였지? 그거분의 24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네. 사라져라. 이렇게 하게 되고, 맞아? 13 사인 세타. 나 문제 잘못 썼지? 탄젠트 세타네. 그치? 뭔가 이렇게 안 예쁘게 주지 않을 것 같아. 탄젠트 세타래요, 여기가. 아하, 사인 탄젠트. 이렇게. 탄젠트.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지? 너분의 너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2 그냥 즉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뭐가 될까? 이게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12와 12로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고 2로 더 나눠지지, 그치? 2로. 그럼 이렇게 나눴으니까 뭐분의 뭐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5분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너무 쉽지? 자, 이쪽으로 가볼게. 지금 현재 그 세타가 4분의 3파입니다 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요게 요렇게 나눠봤을 때 45도 곱하기 3을 해서 135도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저희가 135도면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계속 60도 30도짜리만 나왔었으니까 그림 너무 삐꾸지, 그치? 다시 허이
자, 그리고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축인데, 자, 135도면 정확하게 45도거든? 여기가 135도,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45도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떨고 볼까? 이렇게 떨고도 돼요, 당연하게. 여기가 몇 대 몇 대 몇이지?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지? 45도, 45도면. 그런데 여기를 꼭 1로 잡는 거야. 알겠지? 반지름의 길이를 1로.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길이, 여기도 역시, 루트 2분의 1이라는 길이를 알 수 있어서 이 점의 좌표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왼쪽으로 너만큼, 위로 너만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자,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동경의 길이를 1이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y좌표가 즉시 너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요거는 자 루트 2 곱하기 y좌표 루트 2분의 1이고 더하기 2 곱하기 x좌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어이구 잘 써라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탄젠트는 너분의 너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탁 날아가게 되면 즉시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딱 사라진 상태에서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거 루트 2 두 방이기 때문에 하나씩 딱 지워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 요거 하나만이 이제 답으로 남게 되겠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45도가 됐을 때 몇 대 몇 대 몇이지? 1대 1대 루트 2 맞지? 그런데 굳이 있잖아 여기를 1로 쓰게 되면 이런 거 쓰기가 좀 불편한데 그런데 이 나중에 이거를 즉시 사인 그리고 이것을 즉시 코사인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꼭 여기를 1로 세팅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현재 봐봐 사인 코사인을 곱해서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 뭐지? 둘 다 플러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이런 상태겠지 뭐 그치? 그러면 둘 다 플러스라면 거기는 몇 사분면일 수밖에 없어? 1사분면일 수밖에 없고 둘 다 마이너스면 탄젠트가 플러스인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3사분면이지 거기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곱해서 음수가 됐다라는 건 너가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 너가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인 곳이지. 코사인만 플러스인 동네네. 여긴 4사분면이고 여기는 3사분면이다 라는 거 알겠지 그치?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제3사분면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아주 쉽지? 거기 이제 밑으로도 가봅시다. 항상 있잖아 앞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생긴 그 세타 범위를 줄 거거든. 여기 몇 사분면이지? 90도 넘어가서 180도 안 됐으니까 2사분면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2사분면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누구만 플러스인지를 딱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거는 꼭 이렇게 쓰고 들어가세요. 알겠지? 다시 이 동네에선 누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걸 꼭 여기 머리 위에다가 딱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연히 사인이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풀리게 될까? 너무 당연하지만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풀리겠지 뭐 그치?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거랑 이게 세트로 만나게 되면 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절대값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그치? 따라서 이것은 절대값 코사인 세타인데 이 동네는 지금 사인만 플러스로 취급해주는 동네니까 너는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거든. 따라서 너는 그대로 풀리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달고 풀릴 예정이다. 이쪽으로도 가볼게. 이것도 지금 이거랑 이거 세트로 이거기 때문에 절대값 탄젠트거든. 탄젠트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풀릴 것이고 여기는 그냥 코사인 세타? 그럴 리가 없지. 마지막에 그냥 코사인 세타구나? 그래 그러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얘를 하나 딱 지우게 되면서 그냥 답이 뭐가 돼요?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개 쉬운 문제였네.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지 그치? 거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 오른쪽에 356, 78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 사실 요쪽이 되게 잘 나와. 요거를 요렇게 생긴 거를 주고 이거 정리한 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잘 나와요. 이 동네에선 어쨌거나.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쭉 해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잠깐만 껐다가 자 거기 혹시 뭐라 그러지 이거? 356, 7, 8번 중에서 내가 하나씩 풀 테니까 혹시 풀이 필요한 사람 보세요. 356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356번은 뭐냐면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양수 이렇게 지금 줬고 탄젠트분의 코사인이 음수 이렇게 지금 줬거든. 여기 몇 사분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 그러면 곱해서 양수니까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곳은 1사분면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단독으로 플러스거든. 근데 1, 4분면만 모두가 플러스인 세상이었지. 사인도 탄젠트도 마이너스면 코사인이 플러스인 동네거든. 4, 4분면이다. 알지 그치? 여기도 봅시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코사인과 탄젠트 중에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거나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인 거 알지 그치? 코사인이 플러스인 동네는 4, 4분면이고 탄젠트가 플러스인 곳은 3, 4분면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4, 4분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356번은 4, 4분면이 답이네. 357번 좀 봅시다. 자, 거기에서 357번 이게 문제 답이 뭐냐면 0이래 0. 혹시 이상한 사람만 잠깐 보세요. 357번 같은 경우는 제 3, 4분면입니다 라고 했지 그치? 이 동네는 자 누가 플러스인 동네지? 이건 오로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에 불과하거든. 이 동네는 탄젠트가 플러스인 곳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항상. 자 그럼 거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사인 빼기 탄젠트 이거의 제곱에 대한 루트 이렇게 돼 있지. 요게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딱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 빼기 탄젠트 이거 물어보는 건데 봐봐. 탄젠트가 플러스야. 근데 그거를 빼고 있어. 빼기에서. 이거 뭐 빼박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는 탄젠트 빼기 사인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빼기 절대값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풀릴 예정이었으나 요거 때문에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풀리겠지. 자 마지막 자 요건 제대로 좀 써볼게. 세제곱근하고 탄젠트 세타의 세제곱이 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요거는 우리가 복습 한번 혹시 요거 한 번에 좀 하기가 이상했었던 사람만 잠깐만 보세요. 앞에서 지수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했었던 적이 있었다. n제곱근 a의 n제곱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는 딱 있잖아. 두 가지 일단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서로 같을 때 알겠지 그치?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서로 같을 텐데 첫 번째 만약에 저 n이라고 하는 애가 2 이상의 짝수로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 자리가 3, 5, 7 이런 식으로 있잖아. 3 이상의 홀수로 같을 때도 있었거든. 그러면 얘가 만약에 2 이상의 짝수로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린다라고 있었어? 절대값 이렇게 풀린다라고 있었지 그치? 이것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3, 3 혹은 5, 5 이런 식으로 있잖아. 3 이상의 홀수들로 같다면 그때는 어떻게 풀린다고? 그냥 A 이렇게 풀리는 저기 규칙이 존재를 했었지 그치? 혹시 까먹은 사람은 이거 꼭 좀 하나 써놓으시고 그럼 봐봐 얘는 이제 어떻게 풀리면 돼? 그냥 탄젠트로 풀릴 예정이었는데 요거 때문에 짠 이렇게 되면서 다 터지고 0 요것만 남게 되겠다. 이게 이제 357번에 대한 이야기였어. 자 358번은 괜찮지? 요거? 자, 요거 되게 중요하지? 요거 꼭 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똑같은데, 여기가 짝수로 같을 때와 홀수로 같을 때에 대해서 풀리는 방법이 다르다. 요거 잘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너는 그냥 탄젠트로 풀릴 예정이어서 너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사라지고 사라져라. 이게 답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거기 밑에 358번인데 요거 기억하지? 이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정말 자주 만났었던 어떤 조건이었었거든. 바로 뭐였냐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루트 a분의 b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그러한 조건이 이제 자주 있었거든. 복소수 단원에서. 이거는 언제였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거 한번 해볼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잘 알지만 사실 이렇게 생긴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돼. 여기가 2처럼 짝수일 때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발견하는 즉시 이렇게 쪼개줘야만 한다고. 이렇게 알지 그치?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었었니? 그 공통수학원에서 이렇게 쓰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자 분모와 분자를 실수하기 위해서 뭐를 곱하지? i를 하나씩 이렇게 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자, i의 제곱이 얼마야? 추억의 i 제곱 마이너스 1인 거 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루트 3i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 맞지? 자, 왕 마이너스는 그냥 앞으로 딱 빼버리고 루트 2분의 자 루트 3i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얘네가 한 번에 합쳐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와? 루트 짜잔 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겉에가 플러스인 애들을 섞어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냐 하면 밑에 근호 안에 A가 음수고 그
그 다음에 저 B라고 하는 애가 양수고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밑에가 음수, 위에가 양수. 알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볼게. 그냥 이거를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요거. 알지? 만약에 요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아지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선 분명히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줬을 것 같아. 문제를 똑바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그렇지. 0이 아니라 그랬어. 곱해서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둘 다 0이 아닌 거지 뭐, 그치? 그럼 요 조건으로 문제를 풀 거라 거기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써볼게. 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루트, 이것을 합친 결과가 루트하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분명히 있잖아. 얘와 얘를 하나의 루트로 합치는 과정에서 없었던 마이너스가 생성이 됐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내야 돼? 오, 분자 사인 세타는 플러스구나, 밑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써봅시다. 절대값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리고 더하기 루트하고 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빼기 루트하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줬거든. 짠,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간단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음수면 자동 완성되는 탄젠트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냥 너분의 너가 음수라서 이렇게 너분의 너지, 이게 탄젠트 세타인데 2번 보이지?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음수다, 이렇게 봐도 좋고. 자, 전부 다 플러스가 아니라 누군가만 플러스인 세상에선 얘를 제외한 다 나머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제 어쨌거나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니까 이건 빼박 왕 마이너스라서 얘가 절대값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일단 이렇게 풀리겠지 뭐, 그치? 요거는 알지?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인데 거기에 루트가 있으면 왕절대값의 의미라는 거. 따라서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풀려라. 플러스 사인 세타. 자, 그럼 여긴 또 어떻게 풀릴까? 너가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기 때문에 빼기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무슨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 무조건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릴 생각이었는데 너랑 퉁쳐서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풀릴 거라고 정리만 잘 해주시면 너 하나가 남게 되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정답이에요. 알겠지, 그치? 자, 거기 이제 뒤에 두 페이지를 또 연타로 한번 해볼 텐데, 잠깐만 좀 지우고. 슬슬 있잖아. 여기 함수에서는 아직 그래프를 딥하게 그려 나가기 전에 이런 식 같은 걸로 막 계산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 모든 계산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이거 딱 두 개로 다 하게 돼. 알겠죠? 요거 두 개. 근데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거에 요거 좀 꼭 좀 하나 더 써놓읍시다. 세 번째, 이게 1번하고 2번밖에 거기 책이 없을 거거든. 1번하고 2번이 지금 보면 148페이지 그 중간 키포인트라고 해서 1번하고 2번만 딱딱 들어가 있지, 그치? 3번을 꼭 좀 써놔야 돼. 자, 3번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자, 지금 현재 1번식을 변형을 하는 거거든. 1번식을 변형.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는 봐봐.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지. 써볼게.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럼 우리가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도 돼? 오,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좋지, 그치? 근데 이거는 뭐로 우리가 2번에서 약속이 돼 있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너를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이 1번하고 2번을 합친 형태의 어떤 세 번째 관계식인데 되게 별로지, 그치? 이거 뭐 여기는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좀 받아들여 주겠는데 3번이 좀 약간 이상하거든. 이게 왜 그런지를 잠깐만 볼게. 우리가 그 지금 삼각비가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얘네들의 변형은 엄청나게 자유로워, 이 1번 관계식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얘네들의 그 탄젠트와 나머지들의 관계성이 조금 약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한 한 가지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써
얘네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끔 그렇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정말 많이 쓰여요. 3번도 알겠지? 당연히 이거를 알면 이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으나 지금 뭐 우리가 그 매번 이제 그 이거를 뭐 저기 뭐지? 또 이걸 식을 변형을 해서 떠올리기보다는 아예 그냥 하나의 관계식으로 정의를 해두는 게 여러모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 148페이지. 아마 오늘 내 예상 진도는 그냥 151페이지까지 하고 스톱이거든? 151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문제 다 풀면서 갈게, 알겠지? 어차피 삼각함수 그래프는 오늘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커갖고. 그러니까 딱 그 전까지만 딱 잘해놓고 딱 마무리. 일단 이렇게 생긴 분수식을 딱 봤는데 지금 1도 관계가 없지, 분모가. 그치? 그럼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분모 통분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따라서 내가 현재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얘네 분모 두 개를 있잖아, 곱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아직 전개는 안 할게. 그냥 이렇게 좀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완전 제곱이 되면서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2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앞으로 요런 거를 딱 보자마자 너 1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빠르게 딱 보여야 돼. 알겠지? 요게 1.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위에 분자가 어떤 모습이 됐냐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 보이니? 는 하고 아직 현재 분모는 내가 전개를 안 했는데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상태에서 요게 1이라며 그럼 얘랑 더했을 때 2가 되겠네. 그러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2니까 2로 딱 묶어 보시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 보이지?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약분이 되어지면서 너분의 너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 분의 2로 저 식이 정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야. 다시 한번 얘네들의 연관성이 1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통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할까? 분모끼리 곱하겠지 뭐, 그치? 그러면서 이 분자들을 정리를 하게 됐더니 이렇게 생긴 부분이 보였거든. 요 부분은 딱 보자마자 앞으로 1 이렇게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해. 가장 중요한 애라 그랬지, 그치? 이것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미분적분 가서도 뭐 나중에 삼각함수 활용 가서도 저걸로 진짜 모든 걸 다 한다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하나의 형태의 변화가 되게 무궁무진할 거야. 자, 그럼 거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잘 봐. 코사인 세타를 5분의 3이라고 줬고 어떤 동네인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 여기 지금 몇 사분면상이지? 제4사분면상이니까 제4사분면상에서는 누구만 플러스인 동네? 코사인만 플러스인 동네. 저거 꼭 쓰고 풀어, 알겠지? 꼭 저기 범위 위에다가 누구만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를 꼭 써놓고 푸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코사인 세타가 이건데 갑자기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이게 얼마인지 좀 구해봐라 라고 했거든. 이러면 이제 애들이 있잖아. 앞에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곱하래 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난리나.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우리가 자 사인 세타 분의 1 저건 그냥 놔두자고. 사인 세타 분의 1 요건 그냥 놔두고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뭐였었어? 잘 봐.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지, 그치? 그러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의 역수기 때문에 너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정체였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간단하게 했을 때 뭐라고 일단 써볼 수가 있어?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모르거든. 그거를 위해서 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저 정리상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미쳤나봐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이것이 1인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면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너는 25분의 9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25분의 16이다 라고 하는 거 보이니? 그래야 더해서 1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4야.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그런데 잘 봐. 이 동네는 누구만 플러스라고?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의 값은 무조건 얼마가 될 수밖에?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것에 대한 값이니까 짠 해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열심히 구한 마이너스 5분의 4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한 플러스 5분의 8이지, 그치? 부모 분자를 동시에 저기 5씩 딱딱 곱하고 4분의 8 해서 너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자, 이거를 있잖아. 한 번 쓰고 보통 문제를 풀잖아. 그치? 근데 쓰고 식을 풀다가 보면 또 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수준이 아니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코사인도 들어있고 사인도 들어있는 애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식의 변형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얘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 순간 문제는 거기서 스톱이야. 안 풀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이러저러한 어떤 관계성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지금 질문으로 하고 있거든. 어떤 동네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여긴 어떤 동네지 지금? 3, 4분면이지. 3, 4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지? 탄젠트만 플러스지, 그치? 너네 둘 다 마이너스라고. 알겠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어쨌거나 어떻게 풀지?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선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성만으로 어떻게 딱 요 한 가지 관계식으로 얘네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나? 일반 수학에선 절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기댈 만한 요렇게 생긴 저 정리 한 가지가 존재를 하지, 그치? 그래서 나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가 지금 3 사인 세타는 4콘 사인 세타니까 양변을 3으로 그냥 나눌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세타는 3분의 4 코사인 세타구나 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우리가 얘를 변형을 일단 해볼 수가 있어. 다시 한번 3으로 그냥 나눈 거에 불과하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있으니까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으니, 자, 사인 세타 대신에 너를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니? 너를 제곱한 9분의 16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너 그냥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이므로 요것은 몇? 9분의 하고 9분의 9잖아? 9분의 25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이퀄 1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은 얼마가 됐니? 양변에 25분의 9를 곱하면 25분의 9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그치?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에서 코사인을 풀거든? 절대 아니야. 여기에서 바로 뭐부터 구하시는 거냐면 무조건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부터 구하고 가는 거야. 함께 가야 돼. 얘 끝내고 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꼭 얘 구하고 그 다음 같이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어쨌거나 너하고 너를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하므로 넌 얼마일 수밖에 없고 25분의 16일 수밖에 없겠지. 앞으로 되게 많이 만나게 될 어떤 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 더해서 1 나오는 분수가 뭐 많지 않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어쨌거나 다 했네. 자, 코사인 세타 이거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가 씁시다.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얼마일까? 제곱해서 25분의 9라면 풀마 5분의 3이야. 풀마 5분의 3. 근데 이 동네는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너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그러면 다시 너도 풀마 5분의 4지만 이 동네는 탄젠트만 플러스인 동네라 너도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됨을 더해봐라. 마이너스 5분의 7 이런 거예요. 알겠지? 여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남았다. 자, 요거 풀고 있잖아. 그냥 그 밑에 문제 다 풀 거야. 알겠지? 천천히 봅시다. 우리한테 짠 더하기 짠이 짠입니다. 탄젠트 세타 얼마예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그치? 다시 한번 짠과 짠을 더했더니 짠입니다. 탄젠트 세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먼저 항상 그 동네부터 어떤 동네니 90도 넘어갔지, 그치? 2, 4분면이구나. 사인만 플러스인 동네구나.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짜 완전히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모습이거든. 진짜로 뭐 해볼 수밖에 없어? 통분밖에 할 게 없지. 통분하자고. 그러면 여기 통분하게 되면 합차 공식 때문에 뭐가 되는 게 보이니? 1 빼기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그러면 짠 해서 더하게 됐을 때 짠 이렇게 되며 그것이 잘 봐. 그래서 이게 뭐냐? 잘 봐요. 혹시 이게 뭔지 알겠니? 요게 뭐지? 그렇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진짜 얘네들은 있잖아. 사골 우리듯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했고 엄청나게 많이 써먹을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너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이구나. 그것이 2분의 2 있을 때 2 짜잔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허잇 곱했을 때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5로 나누게 되면 5분의 4 이렇게 되어지지,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탄젠 세타니까 바로 그냥 사인 세타까지 잡아버려. 사인 세타의 제곱. 얘는 얼마가 되지? 여기 지워도 되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너 5분의 1인 거 이해하지, 그치?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루트 5분의 1이지. 왜 마이너스 안 따지나? 이 동네가 사인이 플러스인 동네거든. 얘가 마이너스라고. 얘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탄젠트 세타 얼마입니까?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므로 짠 이렇게 해서 답만 이제 잘 내주기로 하면 죽어라 너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알겠지, 그치? 여기는 사실 진짜 되게 사소한 산수거든. 되게 사소한 산수. 근데 적재적소에 얘네 세 개를 잘 활용한다. 이게 다야. 그리고 아까처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게 어떤 개념서를 보면 좀 약간 마이너한 개념서들은 이거 세 개로 있잖아. 이런 거를 다 이거는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있잖아. 전부 다 정리를 막 한 열 몇 개로 늘려갖고 해놓은 책들도 있거든. 절대 그런 거 볼 이유가 없어. 하나 건질 게 있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봐봐. 1 마이너스 2 사인 이거는 문제집 같은 데서 좀 잘 나오거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보고 혹시 느껴지는 게 있니? 이거 보고 이거 본 거 같아. 이게 뭐냐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왜? 이게 뭐니까? 1은 우리가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요거를 보고 1을 떠올리기도 해야 되지만 1 보자마자 이것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너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완전 제곱이다. 요거겠지? 그리고 또 저기 정석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런 거. 그럼 이건 당연히 뭐지?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관계식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저 세 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용이 일어나게 될. 고생했어요. 거기 이제 359번부터 362번까지 쭉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고 풀다가 쉴게. 알겠지? 그렇게 거기 이제 필수 문제 15번을 한번 써보도록 하면. 그래서 그거 다 풀고 나면 얘기 이제 저기 뭐지? 안 풀리는 거 군데군데 내가 풀 테니까 보시고 채점하고 그리고 RPM으로 꼭 연습을 해야 돼.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15번 문제에서 지금 현재 사인 세타가 누구보다 코사인 세타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것을 2분의 1이라고 줬거든.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이거 뭐 껌이지, 그치?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잘 봐요.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요런 거지. 요거를 내가 xy라고 잠깐만 써볼게. x 플러스 y가 얼마인 상태에서 2분의 1인 상태에서 우리는 얘와 얘의 제곱들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거든. 그 상태에서 x와 y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에 불과한 거야. 이해하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제곱한 4분의 1에서 얘를 빼게 되면 이게 2개 남잖아. 그래서 그거를 딱딱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치?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한 상태에서 누구를 빼게 되면 될까?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왜 미쳤나봐. 자꾸 여기다가 써. 플러스 자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요것을 빼게 되면 누가 남아? 이게 2개가 남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딱 2로 나누게 된 그것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우리가 2분의 1이니까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지. 거기에서 요건 얼마니? 1이지. 그거를 2로 나눈 계산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V이지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그리고 봐봐. 가만 지워버릴게. 이건 뭐 그냥 되게 쉽지만 여기 얘네들의 합이 있지. 얘네들에 대한 합이 2분의 1일 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이 돼. 앞으로 그 문제집을 풀다가 보면 한 20번쯤 만날 거야. 요게 2분의 1이면 요게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알겠지? 나도 외워져 있거든. 요게 정말 많이 나오는 계산이야. 근데 처음 봤고 아무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자 이거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뭐 하게 되면 완전 제곱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진행해 주시면 당연히 뭐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전체 제곱을 일단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뭐 그냥 당연히 뭐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 뭐. 그치? 다 알고 있지? 그럼 요건 지금 얼마니? 천천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너는 지금 얼마인 상태야? 4분의 1인 상태. 요게 마이너스 8분의 3이거든. 그럼 요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어지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얼마가 됐어요? 4분의 7 이렇게 돼야지. 그치? 즉 너를 제곱한 게 4분의 7이라면 우린 여기에서 또 어떤 계산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제곱해서 4분의 7이라고? 그러면 너는 풀마 2분의 루트 7이지만 사인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저 조건에 의해서 플러스 2분의 루트 7이 되겠지 뭐. 그치?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초적인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첫날이니까 이렇게 풀로 다 쓰고 있지만 아까도 막 이런 거 어떻게 썼었어? 막 이렇게 쓰고 넘어갔지. 그치?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어쨌거나 자기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써가면서 하세요. 여기 왜냐면 너무 피로해져. 저걸 다 써가면.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를 요구를 했냐면 사인 세타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물어봐야지 이거. 그치?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요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인수분해 공식도 있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니? 간단하게 쓸게.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에서 빼기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거 알고 있지 그치?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인 상태니까? 2분의 1인 상태니까 너는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얼마였니?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지 그치? 그래서 곱하게 되면 플러스 8분의 9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더 하시게 된 계산값을 물어보는 것에 불과하지. 그럼 여긴 28에 16이니까 자 16으로 통분 좀 합시다. 여긴 16분의 2 플러스 9 16분의 11이 정답이다. 그냥 이런 거를 해달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4제곱 플러스 4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쓸게. 사인 이거 간단하게 쓸게. 사인 세타의 4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4제곱 요거 얼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될 수 있을까?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전체 제곱을 함으로써 얘네들의 접근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누구를 빼줘야 돼? 2배의 너와 너의 곱이니까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겠어? 이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겠지. 그치? 알지 그치? 그래서 요건 당연히 얼마고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요것이 마이너스 8분의 3인데 그거를 제곱해서 그럼 당연히 플러스 64분의 9다. 그러면 요거 때문에 플러스 32분의 9다. 근데 요거를 빼기 32분의 9로 딱 처리를 해주시면 32분의 23 요게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이겠지. 맞아라. 나이스. 자, 거기 이제 오른쪽 다 했어요. 그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내용 이거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곱셈 공식의 변형. 자, 거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봅시다. 5x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있잖아.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신통방통하게도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저기 만족이 되는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을 때 이 K 좀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네요. 그럼 천천히 뭐 아무것도 안 줬어? 안 줬으면 말고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하나를 알 수 있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라고 하는 조건에 5분의 1이다
두근의 합, 근각계수와의 관계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무슨 정보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제곱이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K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곱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얘를 완전 제곱해. 얘를 완전 제곱해서 요것을 뺀다고. 요것을 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누가 남게 될까? 2배의 너가 남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25분의 1에서 너를 빼게 되면 요게 지금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25분의 24 이렇게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2로 따닥 나눠주시게 되면 아, 두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며 그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5분의 k이므로 자, 요건 어떻게 해주면 되니? 여기 마이너스는 그냥 예를 좀 줍시다. 괜찮지, 그치? 5로 나누면 되잖아? 5로 나누면 k네. 그래서 요거를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뭐 너무 쉬워. 뭐 딱히 뭐 저기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있잖아. 그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148부터 151까지 일단 얼른 다 해봐. 얼른 다 해보시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RPM에서 한번 그 이렇게 딱 단락이 끝나거든. 거기 문제도 좀 보고 그럽시다. 오늘 고생했어요. 잠깐 영상 끄고 오늘 저기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